먼저 민선 4기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지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당선한 것은 세종교육의 성장을 함께 이끌고 우리 코로나19 위기에도 우리 아이들의 배움을 지켜낸 세종교육 공동체 모두에게 대한 신뢰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4년은 대한민국 교육의 표본이라는 세종교육의 지난 8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12년의 초등부 교육을 온전히 책임지고 교육특별자치시를 완성하라고 하는 시민들의 당부와 명령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뜻을 존중하고 세종교육공동체와 함께 시민과 소통하는 교육이 특별한 도시 교육수도 완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 대한 활발한 취재와 공정한 보도로 시민의 선택에 도움을 주신 언론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육감 선거를 치르면서 세종교육이 더 성장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공동체를 비롯한 시민들은 온라인 창구를 통해서 세종시 법의 개정과 중학교 교원 정원 확대 같은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장애인 부모회나 방과후 강사무소, 사회적 기업 협의회 등 여러 교육기관 단체도 더 좋은 세종교육을 위한 귀한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특히 학생 손으로 교육감을 뽑는 첫 선거인 만큼 지역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고 참여 활동도 매우 활발했습니다. 학생의 연합회와 혁신학교 졸업생 연대가 함께 주최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교육 주체인 학생들이 교육감 선거에 거는 기대를 자세히 알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고, 당시 후보였던 6분이 전부 다 함께 참여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귀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쟁 후보의 공약이지만 교육 현장 경험에서 나온 만큼 앞으로 세종교육 발전에 보탬이 될 만한 좋은 공약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길수 후보께서 이야기하셨던 초등의 기초교육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유초, 중고, 연계 교육, 이런 공약이라든가 최정수 후보가 학우위에 학생 운영인들이 당연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민선 4기 세종교육정책에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가 잘 담길 수 있도록 인수위 제도를 지금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우리 내부 국장님들을 중심으로 한 9명과 외부 3명 모두 12명이 우연으로 인수위를 구성했고, 인수위 안에 자문 역할을 하는 정책기획자문위원회와 집행 업무를 하는 세종미래교육추진단을 각각 두었습니다. 다음은 민선 4기 세종교육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아이 하나하나가 나에게 꼭 맞는 특별한 교육을 받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삶의 질과 성격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수 있게 지금의 대한민국 교육 표준을 이루는 데 바탕이 될 정책들을 고도화 그리고 가속화해 나가고, 디지털 대전환과 코로나19 사회화, 기후변화와 환경의 위기,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같은 시대가 가져온 과제의 해법을 마련하면서 미래교육을 개척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오래되면서 가져온 여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공동체가 지혜를 모아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등교를 재개하고 전체 등교를 유지했지만 실험과 실습, 모든 수업, 체육활동,
현장 학습 같은 교육활동 많은 부분에서 전국의 16개 시도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옛말에 농경지를 노리고 다시 원래대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휴경기간 몇 배의 노력이 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가 발생하고 2년 6개월이 지난 만큼 이로 인해서 발생한 학습 결손과 격차 해소, 정서와 심리 안정화 같은 교육 회복 노력은 최소한 2026년까지 코로나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5년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 모든 아이에게 특별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세종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가진 재능들이 수만 가지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기준을 두고 누가 앞에 있고 누가 뒤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아이들이 직선이 아닌 앞뒤가 없는 원형의 손 위에 서서 각자가 자기가 가진 적성과 진로에 맞게 공부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교육의 자랑인 견고한 기초학습 안전망 시스템의 학교별 다중지원팀과 중1 대상 기본학력 점수조사 등을 통해 공부의 원동력인 기초학습과 기본학력을 탄탄히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의 교육 정보화 환경과 혁신 교육으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원활한 장점을 살려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포함한 디지털 전환 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캠퍼스 고등학교에 더해서 미래형 학교를 지속적으로 설립해서 학교를 다양화하는 한편 창의, 융합, 발명, 영재, 국제, 금융경제, 생태전환교육 같은 특별교육과정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대입에서 활약한 대입 지원단을 강화하고 진학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대입 전문지원관을 배치하며 진학상담 핫라인 개설과 운영과 같은 맞춤형 진로 진학을 통해 대입에도 더욱 강한 세종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아이들의 삶의 질과 품격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의무교육의 무상화를 확대 실천하고 더 나아가 세종 시민으로서의 온전한 권리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학금과 수업료, 급식과 교복비를 무상화한 데 이어서 체험학습비와 체육복까지 지원해서 교육비 부담을 확실하게 줄여나가겠습니다.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안전과를 신설해 학생 안전을 총괄하게 하고 학생 건강증진센터와 학교 시설 점검단도 구성해서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돌봄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감축하고 특히 유치원에서는 과정 하교시간 선택제를 운영하는 한편 행복교육재단을 설립해 쾌적하고 풍성한 방과 후 돌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자율동아리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학교 운영위원회 참여 기회를 넓히는 한편 방과 후 통합 바우처와 학생 도서 출판 사업도 추진해서 학생 시민으로서의 참여를 넓히고 삶을 풍요롭게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법 교육 분야를 반드시 개정해서 교육 수도를 완성하겠습니다. 세종시법이 특별자치시의 출범 취지와 지의 운상에 맞게 개정된다면 세종교육은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을 이룰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진국 수준에 맞는 학급당 학생 수나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일, 그리고 유보 통합 같은 일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법 개정을 위한 시민 추진단이 각계의 참여로 최근 구성되고 오는 30일 BOK 아트센터에서 처음으로 총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민선 4기 세종교육 시작을 계기로 지난 10년을 깊이 성찰하고 미래 교육을 위한 희망찬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저 역시 삼선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10년의 초석을 놓겠다는 마음으로 교육청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갈 수 없어서 자는 아이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기초학력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기초학력의 문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말을 읽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수준, 문해력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그 세문 능력, 수학에 있어서 특히 초등학교 2학년까지의 기초연산 능력을 완전히 갖춰주는 일,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왔었거니와, 근데 실제로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 비율이 좀 늘어났다고 합니다. 저희가 세종에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좀 해보곤 하진 않았습니다. 내년 초에 학교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이건 그 전국적으로 이게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모든 교육청이 그럴 겁니다. 그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기초학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할 거고, 거기에 더해서 기본학력이라는 개념이 있지요. 그러니까 고학년의 수준의 과정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저희들이 중학교 1학년 입학할 때 기본학력에 대한 측정을 해서 그것이 부족한 친구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학교마다 다중지원팀을 저희들이 구성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세종에서는 몇몇 학교에서 다중지원팀을 구성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기도 합니다. 한일초등학교 같은 곳에서 이미 그 사례가 보고되고 있기도 하는데, 기본 다중지원팀은 교감 선생님과 초등 같은 경우에는 그 전담 선생님을 같이 하시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이의 상태를 가장 자주 만나게 되는 담임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의 사정을 늘 여러 가지 사정을 살피시는 상담 선생님, 보건교사 선생님, 체육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함께 힘을 짜서 우리 학생이 기초학력이 부족한데 이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이 단순히 지능의 문제인지 가정 환경의 문제인지, 그러니까 이런 그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처방이 바르게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서 바르게 처방을 하고 그 진단을 하고 그 진단에 따라서 배별 맞추며 그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있다 그러면 치료 지원도 교육청에서 해나갈 생각이고요. 이렇게 해서 해나가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신장 학력 문제를 이야기할 때 세종 학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특별한 근거는 없었습니다만은 학부모님들의 세종시가 강남 8학군 수준의 대학 입시 성적을 냈으면 하는 기대에 이런 것에 비해서 대입 성적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평균으로 볼 때 실제로 세종이 다른 지역보다 학력이 떨어졌다거나 대학 입시 성적이 낮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근거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세종시 아이들이 더 나은 대학 입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거뒀던 캠퍼스형 공동교육 과정을 비롯해서 각 대학별로 굉장히 입시가 아주 촘촘하게 다르거든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입 지원단 활동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화하고, 그것을 자기 계획에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대입과 관련한 입시 진로와 진학과 관련한 상담을 보다 강화하고, 우리 교육청에 안에도 대학에서 입시 사정관을 하셨던 분을 채용해서 그분들의 전문성도 살리고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교사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하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지금 시기에 저희가 코로나를 특히 겪으면서 우리가 다 알아챈 건데 실제로 교사 수를 좀 더 늘려야 된다. 이게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학생 수가 줄는데 왜 교사 수를 줄이면 안 되냐 그러는데 학생 수가 줄 때 한 학급이 몽땅 줄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 수가 줄 때 어느 지역에서 한 학급만큼만 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반저반의 성명시 줄이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수가 줄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학급 수가 줄지 않아요. 거의 다. 그래서 지금 너무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근데 그것도 방향만 나와 있고, 지금 구체적으로 세종시가 몇 명, 어디가 몇 명,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정책 방향 자체에 대해서, 모든 시도 밀감들이 다시 한번 7월 첫 총회 때 모여서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의 의견을 모아서 교육부에 그리고 고성부에 전달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세종시 법을 개정을 통해서 특례에 넣었으면 하는 것이 그런 거죠.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교원의 자율적인 숫자 조정을, 이것을 하나부에 너무 공무원 통제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을, 적어도 세종시 작은 도시니까 실제로 국가 전체적으로 미친 영향이 크지 않으니 이곳에서 실제로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고등학교까지 보면 20명을 해보고,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얻어지는 국가적인 효율성이 정말 투자 대비해서 그만큼 높은지 아닌지를 충분히 검증을 해보면 이 정책이 맞으면 국가 전체로 확산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거죠. 유보통합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